이 게임기부터 에뮬레이션 게임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이 제품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 제품이고, 그 이후로 여러 게임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예쁜 게임기들, 귀여운 게임기들, 뭐 물론 저작권 신경 안 쓰는 나라라 이런 게임기들이 막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하드커널사 제품이 나오면서 이 제품의 영향을 받아서 또 중국산 게임기들이 더 발전하기 시작하지. 뭐 업그레이드 버전도 이렇게 나오고, 이건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드커널에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메탈 게임기도 나오고,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에뮬레이터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저가형으로 정말 나올 수 없는 가격으로 이런 게임기들도 막 나오고, 와 정말 에뮬 게임기들이 끝이 없네.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많이 모으는 사람들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에뮬 게임기들의 전쟁이 펼쳐지게 만든 장본인,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중국산 에뮬레이터 게임기들 만드는 사람들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제품이 내가 없네. GP32.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5만원에 팔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구매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살걸.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GP32 구해보자. 어스토 한정판. 이거 저번에 놓친 거. 아깝다. 이거 1분 만에 연락했는데 판매 완료됐던 이 제품 아쉽네. 23년 9월 달에 또 20만원에 하나 나왔고, 게임 여러가지. 프린세스 메이커. 이거 진짜. 그리고 3만원? 1년 전에 3만원에 하나 나왔었네. 그리고 어스토니시아. 이때 25만원에 팔리고 또 20만원. 요즘에는 30만원에 나와도 바로 팔리는데. 그리고 22년 10월. 거의 1년 반 전에 백라이트 버전 나왔고, 어스토니시아. 21년. 이때 15만원에 내놨어도 안 팔렸었네. 지금은 진짜 뭐 순식간에 판매되는데. 알팩도 이렇게 나오고. 1년에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건 뭐 이제 국내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구나. 번개. 자, 번개는 게임만 3개 나와 있네. 20만원. 밀봉. 밀봉 20만원이면 괜찮긴 한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에서 상당히 GP32가 인기를 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베이에서 한번 구해보자. 이베이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구매를 했는데, 거의 이베이에 나와 있는 웬만한 건 다 구매를 했는데, 부품용 입찰하는 거네. 이거는 가격이, 이거는 내가 구매할 때 있어도 못 샀을 것 같고. 케이블 링크. 이제 없구나. 그래,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 부품용 하나, 정말 비싸서 아무도 안 사는 제품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성공.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GP32. 저도 뭐 가지고 싶었던 기종 같은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 구매하고 보통은 말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GP32 5개가 생겼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었죠. 일단 이렇게 4개는 이베이에서 온 거고, 요거는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뭐 종류가 다르죠. 요거는 처음에 나온 일반판이고, FLU. 이거는 프론트 라이트 버전.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버전이죠. BLU. 요거는 백라이트 버전입니다. 처음 제품은 예전에 그런 게임보이 이런 것처럼 액정에 불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울 때 할 때는 불을 켜고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뭐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 GP32가 에뮬레이터 게임기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또 오리지널 게임도 몇 개 나왔었습니다. 20개가 안 되는 19개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것도 또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듯이 비싼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국내에서 밀봉 제품 하나, 미개봉품이죠, 하나 구매한 거고, 제일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 뭐 프린세스 메이커 2랑 이 그녀의 기사단, 이게 좀 유명했었죠. 요 제품도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 제품 중에 하나, 이 알칩만 보내준 게 있었는데 판매자가 나중에 보내주고 나서 자기가 케이스를 찾았다고 나중에 배송비만 받고 보내준 제품이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뭐 10유로 정도 되는데 구매 대행까지 해서 뭐 배송비만 뭐 3만원 정도, 뭐 이런 제품들 구매하는 거에 비하면 뭐 지금 3만원은 진짜 금액도 아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 IT 문화유산을 이렇게 제가 수집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수집가들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수집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뭐 이게 전부 다 작동품은 아닙니다. 전부 다 작동품을 구매했으면 뭐 제 뭐 유튜브 두세 달치 수익이 날라갔을 텐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베이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 한번 24년 2월 달부터 구매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이 제품은 이제 115유로, 뭐 가격을 보니까 요거는 이 제품이죠. 민트급인데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좀 비쌌는데 배송비도 25유로나 하고, 이 제품은 직구가로 구매를 한 거고, 이 제품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작동품 125유로에 배송비 9유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저렴하게 구한 셈이죠. 중고나라에서도 거의 20만원 이상, 25만원쯤 하니까 요즘에. 자, 두 번째 제품, 일반 제품 하나 구매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9유로, 요거는 작동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와, 배송비 20유로. 이게 지금 다 배송이 한국으로 온 게 아니고 한국으로 오는 건 뭐 50유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 구매 대행 업체에다가 보내서 묶음 배송으로 그렇게 받았었죠. 네, 요것도 79유로, 작동 안 되는 제품. 매뉴얼도 있고 CD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좋죠. 이 GP32가 뭐 단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관하다가 갑자기 꺼내서 켜보면 죽어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총 3만여 대 판매가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작동되는 제품이 몇 개나 있을지, 뭐 가지고 계시다가 고장나서 그냥 버린 분들도 계시겠고 분실한 분들도 계시겠고, 뭐 작동되는 제품은 10,000개 이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기사단 요거 79유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일반 제품인데 또 요것도 작동품입니다. 120유로에 배송비 12유로. 이렇게 해서 제가 2월달 3월달에 열심히 막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렇게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고, 이제 이 제품은 레트로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제품 낙찰을 받았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하나 더 구하려고 말씀드렸듯이 뭐 몇 분 만에 이게 다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거 사기당했습니다. 어스토 버전은 구하기 힘든 거라서 이 어스토 버전 어떻게든 구매하려고 나오자마자 3분 4분 그 정도의 문자를 보냈는데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단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뭐 1분 내에 다 끝나는 건데, 어쨌든 뭐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사기까지 당해보고, 뭐 그런데 이게 토스 어플로 송금을 해서 지금 환불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은 받을 것 같고, 몇 개월간에 이렇게 GP32 수집기, 길고 길었던 이 수집기 보셨고, 이제 하나씩 까보면서 이 GP32가 어떤 게임기인지, 그리고 뭐 게임들 밀봉은 좀 뜯기 그렇고, 리틀 위저드, 뭐 대부분 여기 나왔던 게임들이 이렇게 격투 게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액션 게임인 것 같은데 트레저 아일랜드, 그리고 그녀의 기사단, 요거 뭐 유명한 게임이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고. 자, 일단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이 제품, 네, 총 32,000대가 발매가 되었다고 하고, 유럽 쪽으로 몇천 대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쪽 상사를 통해서 아마 수출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구매할 정도의 그런 매니아라면 당연히 개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생기고 자료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인기를 얻어갔었는데, 아쉽게도 제품이 뭐 얼마 안 가 단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32비트 CPU 휴대용 게임기, 4인 네트워크 게임이 가능했군요. RF 무선으로 4인 게임이 가능했던. 자, 한번 GP32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종이가 이제 오래돼서, 자, CD도 있고, 요 케이블은 특이한 케이블이죠. 요거 미니 5핀인 줄 알았는데 전용 케이블입니다. 아마 전용 케이블이 없어서 고장 났는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초기화를 못해서
팔아버린 분들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제품이 그 제품이네요. 트레저 아일랜드. 네. 요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SMC라고 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카드 SMC. 요렇게 딱 들어갈 정도 사이즈면 SD 카드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얼마 안가 단종되어 버린 이 SMC를 선택한 것도 또 큰 에러였죠. 용량 보시면 16메가. 네, 게임들이 대부분 다 뭐 16메가, 32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SMC의 최대 용량이 128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용량의 게임들을 만들 수가 없었죠. SD 카드로만 했어도. 네, 아무튼 요거 게임. 네, 게임은 이제 넣고. 자, 디스플레이 3.5인치 4:3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USB 포트 이렇게 있고 파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ALR. 자, 그리고 아날로그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딱딱 걸리는 게 팔각인가요? 각이 있습니다. 팔각 오락실 게임 하기 좋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명한 게임 나온 거는 이제 일본 게임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 2가 나왔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롱맨 이런 게임들도 이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실패를 했지만 그런 게임들이 나왔으면 한국 휴대용 게임기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네, 뭐 버튼은 4개, GBA랑 똑같죠. ALR은 상당히 빡빡합니다. AB는 뭐 느낌 좋고 스타트 셀렉트. 네, 그리고 밑에 통신을 위한 단자가 있는데 무선 통신 케이블을 구매해서 여기 꽂으면 이제 뭐 다른 게임기와 무선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RTS 게임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못 나왔죠. 자, 그리고 배터리 2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GP32는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터리 개조하고 싶지만 개조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한번 넣어봐야죠. 이 제품이 작동품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제품의 또 단점 중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정말 잘 났다고 합니다. 보드 문제로 오랜만에 꺼내서 켰을 때 죽어있는 그런 제품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이 제품이 작동 제품이네요. GP32. 네, 백라이트가 없어서 잘 안 보이죠. 불을 한번 꺼볼까요? 이런 제품들 예전에 불을 끄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네, 백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3.5인치라서 게임보이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뭐 잘 보입니다. 이 LCD가 삼성에서 만든 LCD라고 하는데 요게 단종되면서 아마 같이 기계도 단종됐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MP3 플레이어도 사용할 수 있었고, 요거는 이제 PC와 통신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뭐 많은 개발자들이 또 뭐 둠도 여기에 이식하고, 그리고 뭐 여러 에뮬레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갔었죠. 그 당시에는 에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8비트, 16비트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또 안 사게 됐죠, 사람들이. 에뮬레이터에 빠져서. 그리고 뭐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PDA죠. 컨트롤러가 달린 PDA.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정말 20개도 안 되는 19개인가 되는 그 정도 게임만 나오고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이제 뒤에는 게임파크 홀딩즈로 이어지면서 이제 여러 에뮬레이터 게임기들이 나와서 그것이 지금의 에뮬레이터 게임기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게임 한번 넣어서, 뭐 이것도 SD 카드처럼 아직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뭐 다양한 용량 128메가까지 되는 그런 공 디스켓이 팔기 때문에 지금도 프로그램만 구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에뮬레이션 게임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28메가로 뭐 에뮬 게임기 하기는 쉽지 않죠. 1기가도 요새는 어려운데. 네, 나오네요. 트레저 아일랜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데 제작 시에 음원 칩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간 음악 데이터를 줄이지 못해서 게임들이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 문제로 음원 칩을 넣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음원 칩이 1,000원인가 그랬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볼륨. 네, 그리고 배터리 없을 때는 3V 어댑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질은 그렇게 좋진 않죠, 들어봐도.
아, 이게 연결된 구멍이 있군요. 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20개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정말 재미가 없네요. 아,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기기 하나 작동되는 거 보셨고, 뭐 이런 게임이 미개봉품이 15만 원씩 팔리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죠. 네. 아, 매뉴얼도 있군요. 게임 바크, 메모장도 있고, 뭐 스티커도 있고, 네. 방법들. 네, 아무튼 뭐 일본 게임들 뭐 따라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던 그런 패키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좀 아쉽죠. 유럽의 많은 게이머라기보다는 뭐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을 열광시켰던 그런 기기인데, 이게 또 종이들이 오래돼 가지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네, 그리고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찢어지는 거, 네, 고질병인가 봅니다. 여기 찢어지는 거. 자, 나머지 두 개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개는 작동되고 한 개가 작동 안 되는 거죠. 네, 작동되는 것 같은데 매뉴얼도 있고. GP32. 네, 뭐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어쨌든 이 제품은 뭐 몇 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아껴서, 이것도 되는 제품이네요. 네,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잘 작동되고, 두 번째 제품도 잘 작동되고, 신경 써서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잘 보내줬네요. 유럽의 형님들이 미국 형님들보다는 좀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형님들은 진짜 저런 거 안 싸서 보내주죠. 제가 구매한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어딘지 영국인가, 하여간 셋 다 유럽 분이라서 요거는 좀 케이스도 살짝 손상이 있네요. 네, 마지막 일반 제품, 종이가 많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뒤에 이런 게 있죠. 네, 이것도 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개조한 건가요 이거? 개조를 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건지. 하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네요. 이것도 컵펌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런치, 익스플로러, PC 링크, 포맷, 런치, 서브맨, 펌웨어. 그리고 요거, 네, 여기 보시면 불을 한번 꺼보면, 네, 저도 뭐 GP32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런처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MC가 있어야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판 요렇게 3개 작동되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저렴하게 구매했던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구매한 거는 프론트 라이트 유닛. 이 BLU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인데, 요거는 작동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에서 만약에 기판만 사용하고 백라이트 LCD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CD는 보관을 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뭐 부품용을 구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작동되는 GP32 일반판 3개 보셨고, 먼저 프론트 라이트, 먼저 국내 제가 분에게 낙찰받은 이 제품. 아이고, 종이가 안 나오네요.
어이구, 정말 종이가 낡았습니다. 네, 뭐 똑같죠, 매뉴얼. SD 드라이버, SM 드라이버, 네, 각종 드라이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보관을 해놔야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이 빨간색 비닐은 원래 있던 거네요. 이게 파손되지 말라고 넣어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비닐입니다. 와, 요거는 상당히 상태가 좋네요. 네, 깨끗하죠. 누군가 판 흔적 같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구멍 같기도 한데 이게 딱 보니까 원래 있는 거네요. 열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본 세 번째 제품은 일반 케이스에 프론트라이트 제품을 넣어서 보내준 거네요. 네, 어쨌든 프론트라이트가 두 개나. 이거 한번 켜봐야죠. 시리얼이 507P로 끝나는 제품. 이 제품. 네, 507P 맞네요. 이게 제가 두 번째 봤던 그 약간 컨디션 안 좋았던 작동품 경매로 구매한 제품이 이거네요. 네, 두 번째 봤던 제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베이에서 구매한 건데 LED도 들어오는 걸 봐서는 어쨌든 작동 안 되는 제품이라 싸게 구매한 제품이긴 한데, 네, 이제 PC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만원의 행복 노트북입니다. IBM 싱크패드 10,000원 주고 샀던 제품인데 아직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댑터는 연결하고 하는 게 낫겠죠. 이 CD에 아마 드라이버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PC 링크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관없는 그런 CD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다 드라이버입니다. SM 드라이버 뭐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게임파크에서 나온 그런 CD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카드 리더 드라이버네요. 지금 어차피 스마트 미디어 카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SMC 128메가와 리더기를 같이 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서 한번 SMC에 데이터를 넣고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정말 CD 드라이브 정말 오랜만에 사용해보는 것 같은데, 네, XP에서 CD 드라이브 실행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 도큐멘트, 데모. 이렇게 뭐 각종 데모 게임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GP32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게임들인지 모르겠네요. 자, 각종 문서들, 매뉴얼. 매뉴얼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건 뭐죠? 네, 각종 에뮬레이터들. 와, 이 GP32용으로 이렇게 많은 에뮬레이터들이 개발이 되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뭐 MSX, NES, 마메도 있고, 네, 뭐 아타리, 네, 정말 대단하네요. PC 엔진, 정말 이렇게 많은 에뮬레이터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32,000대 팔린 게임기인데, 그만큼 정말 이 유럽의 개발자 그런 분들이 이 기기를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네, 네오지오 포켓. 와, 뭐 없는 게 없네요, 진짜. 뭐 이건 원더스, 옆에 다 써놨네요. 원더스 1, 네, 멀티플 아케이드 에뮬레이터, 엑스케이드. 와, 이거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엔진은 뭘까요? 엔진? RPG 엔진, 비주얼 노벨 시스템, 기가스 엔진, 이런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GP32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요거 보면 아실 텐데, 펌웨어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오피셜 펌웨어, 뭐 팩롬 이런 걸 보니까 커스텀 펌웨어, 뭐 멀티 펌웨어, 이런 여러 가지 펌웨어들 다 정리되어 있고, 네, 이게 스페인어인 것 같은데 잘 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 게임 같은데 GP32 본버, 카드 카지노. 네, 이거는 게임들 같습니다. GP32에서 실행되는 게임들 같은데, 메탈 슬러그 데모, 데모가 많네요.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한번 들어가 볼까요? FXE, 이게 뭔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여기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GP32 게임인 것 같은데요. 토막 나오는 걸 보니까 포트 게임도 있네요. 포트 게임들. 네, GP 케이크, 비치 오브 레이지 6, 킹오파 91, 예, 올펜슈타인 뭐 이런 게임들이 있고,
아, 이게 UT 어쩌고저쩌고인 걸 스페인어를 보니까 유틸리티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유틸리티들, 파일 매니저, 뭐 아이콘 익스트랙터, 폰트 메이커, 야, 그야말로 정말 뭐 PDA죠. 이 정도면 PDA죠. 아, 여기 있네요. PC 링크 1.32. 네. 아, GP32를 연결하고 앱을 실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불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마 연결해도 인식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한번 그래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32에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PC 링크 모드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되면 이거는 PC와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뭐 장치도 인식 실패되고, 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인지. 일단 뭐 PC에는 연결이 안 되고, 자, 뭐 어마어마한 정말 이 데이터들을 보셨고, 지금 GP32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지금 뭐 유지되고 있는 게 없을 텐데, 아, 여기 다 있네요. 여기 CD-롬에 담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들 보셨고, 한번 요거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상단의 나사는 정말 강력하게 체결이 되어 있네요. 이 플라스틱 정말 튼튼합니다. 지금 이게 뭐 20여 년이 지난 기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와, 내구성이 정말 좋은데 왜 오랜만에 켜보면 다 죽는 건지, 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기기 플라스틱 내구성은 정말 좋은데 정말 튼튼하고, 오, 이게 네, 뭐 그냥 열면 열리겠죠. 네, 뭐 간단하게 열리고, 아, 이 지금 뒷면에 요거는 프론트라이트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GP32 내부 콘덴서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건지 봐서는 특별히 고장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칩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죠? 아니, 왜 이게 작은 게 왜 칩이 두 개가 붙어 있는지, 요거는 진짜 미스테리인데요. 왜 이런 게 돌아다니는지. 저게 쇼트가 나서 안 됐던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되나 보고. 네, 역시 안 되죠. 이 프론트라이트 제품 나중에 한번 여기 뭐 이런 제품들 고장 났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장난 제품들 보면 대부분 다 이 콘덴서 수명이 다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콘덴서들만 다 구해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제품은 나중에 수리해 보는 걸로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백라이트 버전. 아, 네, 정말 뭐 거의 새 거죠. 와, 민트급인데, 네, 뭐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을 했는데도 고장이 났다는 거 보면, 아, 그리고 여기 진짜 CD가 있네요. 와, 이거는 인스톨 CD, GP32 매니저, USB 드라이버, 매뉴얼 다 있습니다. 케이블, 네, 매뉴얼까지. 자, 이 제품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여기 128메가 스마트 미디어 카드까지 보내줬네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들어있을 텐데, 일단 뭐 켜보고, 아, 똑같은 증상이죠. 여기서 넘어가질 않네요. 자, 그러면 이 백라이트 버전은 한번 일반 기기의 메인보드만 여기서 교체를 해서, 요거는 백라이트는 뭐 이 제품은 프론트라이트도 아니고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죠, 무조건. 네. 네, 이게 지금 구조가 다르네요. 이 제품이 일반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백라이트 제품인데, LCD가 다릅니다. LCD 커넥터가 일반 제품은 이 앞쪽에서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는데, 아예 보드가 다릅니다. 뭐 램도 바뀌었죠. 보니까 이 제품은 하이닉스인데 이 제품은 삼성 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 백라이트 버전 콘덴서를 다 교체해 봤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네요. 좀 아쉽네요. 상태가 정말 좋은데. 뭐 요거는 어떻게 나중에 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뭐 방법이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찾아보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 뭐 이 일반판 요 제품 제가 국내 커뮤니티에서 경매로 구매를 한 건데, 이 보드를 여기 이 프론트 라이트 여기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프론트 라이트가 그나마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똑같습니다. 기판이 똑같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이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정말 세게, 와, 야, 정말 세게 체결이 되어 있네요. 자, 메인보드, 삼성 CPU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삼성이죠. 요 디스플레이도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작동되지 않는 백라이트 여기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판 제거가 되었고, 조금 다르죠. 요 커넥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자, 일단 한번 되나 보고 나사를 다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오죠? 이식 성공. 자, 이렇게 원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일반 모델에서 상태가 상당히 좋은 프론트 라이트 버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녀의 기사단 이 게임도 한번 이 프론트 라이트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종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녀의 기사단 강행 돌파. 네, 이렇게 스마트 미디어 위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형태라 요것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작. 이게 안 되네요. 왜 이러지? 자, 이게 뭐 스마트 미디어니까 아마 리더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녀의 기사단 게임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또 속았군요. 고장난 미디어 카드를, 이런 128메가 요 제품 한번 꽂아볼까요?
나중에 또 리더기가 오면은 이 제품 요걸 사용해서 뭐 컵펌을 깔던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컵펌이 깔려있던 기계가 있었죠. 또 컵펌이 깔려 있었는데 요 제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 네, 나오네요. 젠 32, 네, 메가드라이브 에뮬레이터인 것 같고, 요 SMS 이것도 아마 메가드라이브 에뮬레이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지 뷰어. 이 저해상도에서 이미지를, 예전에 PDA에서 뭐 이런 이미지 보고 그랬죠. 네, 그리고 MP3 플레이어, 스노우 화이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뷰어. 그리고 요거는 네스터, NES 에뮬레이터. 둘리축구. 네, 둘리축구 2000이라는 GP32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일단 메가드라이브 에뮬레이터 한번 해보고, 마계촌인 것 같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계촌. 사운드를 또 온오프 할 수가 있네요. 소리가 안 나나요? 네, 구독률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자, 다른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네, 이것도 사운드 온으로 하고 들어가도 사운드가 안 나네요. 사운드 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운드를 구현하면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이렇게 사운드가 안 나게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운드가 안 나죠. 구현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에뮬레이터도 그래픽이 또 완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게 자, NES 에뮬레이터 한번. 프론트 라이트라서 화질이 정말 뭐 애매하죠. 차라리 좀 어둡게 해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둡게 해놓고. 네, 그래도 뭐 비슷하네요. 롬이 없네요. 네, 밝게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에뮬레이터들 롬을 또 넣으려면 리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기가 없어도 되죠. USB로 XP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긴 하겠네요. 자, 뭐 지금은 너무 이게 영상이 길어져서,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행을 할 수 있고, 128메가라서 뭐 용량은 지금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을 많이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녀의 기사단이 됐으면 그냥 좀 아쉽죠. 그래도 오리지널 게임 한 2개는 해봐야 되는데, 자, 할 수 없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그냥 카피라이트는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20년 넘은 밀봉 게임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또 깔 때 쾌감이 있죠. 죄책감과 쾌감. 자, 밀봉 게임은 또 까야 맛이죠. 요거는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네, 매뉴얼도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른 일본 게임들의 매뉴얼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네, 리틀 위저드 16메가. 네, 데모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는데, 네, 뭐 네트워크 플레이로 2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임이었죠. 네, 멀티플레이가 저렇게 있고, 네, 캐릭터들 이름이 안 나오죠, 고를 때. 네, 얘가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기술이 안 나가죠?
이 마법. 이게 뭐야? 이게 팔각인데 기술이 상당히 안 나가네요. 아니, 처음 사용하는 게임.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처음 사용하는 게임인데 이게 야, 정말 이런 세세한 디테일 이런 것들이 뭐 요 제품의 흥망을 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밀봉까지 깬 건데 네, 어쨌든 네, 뭐 재밌게 봤으면 됐죠. 네, 리틀 위저드. 네, 이렇게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거의 뭐 3개월 이상 걸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프로젝트,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이 GP32를 모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모아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본 GP32 프로젝트. 네, 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사기도 당하고 게임이 실행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재미났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뭐 GP32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품용도 이렇게 2개를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 정크 제품을 또 얻게 되면은 또 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어쨌든 GP32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게임 파크가 참 정말 아쉽죠. 게임 퀄리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자체가 이 게임들을 돈 주고 안 사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오픈소스 게임기이기 때문에 뭐 게임이 판매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게임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에뮬레이터가 가능한 게임기에 정품 게임까지 같이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하게 돼서 게임도 추가적으로 많이 안 나오게 되고 여러모로 아쉬웠던 그런 게임기죠. 성능도 게임보이 어드밴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임기인데, 그리고 뭐 오픈소스가 되니까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외국의 개발자들이 아마 많이 구매를 해서 유럽으로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미디어도 SD카드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물론 SD카드로 나왔으면 게임 더 안 사고 더 복제해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게임이 사실 20개도 안 되기 때문에 1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복사해서 한다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없긴 하죠. 에뮬레이터들을 통해서 레트로 게임도 즐기고 신작 게임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됐으면은 게임 파크가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된 그런 제품이 바로 이 GP32죠. 뭐 그 이후로도 GP2X, 그리고 뭐 명텐도라고 불리던 GP2X 위즈도 있고, 아무튼 여러 노력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이 아쉬웠던 게임 파크,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이면서도 이렇게 높은 완성도로 나왔던 GP32, 지금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